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 주는 시간입니다.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북한이 어제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북한이 이거 성공했다고 발표하니까 금이랑 엔화 가격이 급등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금이랑 엔화 가격은 왜 오르는 건가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나라 국내 정세가 불안전하다는 의미였죠. 그러다 보면 이제 화폐를 대신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 보면 금이 제일 가치가 있겠죠. 그래서 금 가격이 올랐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오늘 바로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엔화 환율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금 가격이 오르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자산 가치가 이제 떨어진다는 의미잖아요. 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산이 뭘까? 달러와 엔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값도 오르고 엔화 환율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엔화 환율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미 연방준비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긴축으로 간다. 돈을 이제 어느 정도 회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져가다 보니까 일본 엔화가 조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기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일본 경제라든지 세계 경제가 미국 금리 인상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그만큼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엔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엔화는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자산 가치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화가 오르는 만큼 엔화 가치가 푹 떨어지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씩 반등하면서 또 조정받고 반등하면서 조정받고 그래서 113엔대 115엔대 달러당 그렇게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가 어려울 때는 금과 다른 외화 자산이 중요한 대체 자산이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슈틸리케 감독, 이 발음 잘못하면 수틀리케 감독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이름 가지고 이렇게 장난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슈틸리케 감독을 대신할 축구 감독이 뭐랄까요? 이렇게 임명이 됐나요? 네, 사실 축구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부진을 거듭하면서 카타르전에서 실망이시겠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틀렸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예. 팬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슈틸리케 감독이 물러났고요. 네. 새로운 사령탑에 신태용 감독이 선임이 됐습니다. 예. 신태용 감독은 중도의 지휘봉을 잡고도 네. 2016년 리우올림픽 8강과 또 올해 20세 이하 월드컵 16강 행을 이끌었고요. 또 한 번 한국 축구를 구할 소방수로 투입됐습니다. 네, 보통 이런 스포츠계에서도 지연 학연이 상당히 중요하게 앞에서 인터뷰에서 조폭이라는 표현을 어떤 분이 쓰셨는데 약간 좀 그런 주류와 비주류가 나뉘지 않습니까? 스피드 네, 스케이팅에서도 봤고 그죠? 네, 사실 과거의 한국 축구에서는 아무래도 좀 명문대 출신들이 좀 주류로 자리를 잡으면서 네. 앞에서 끌어주는 그런 좀 잘못된 관행이 있기도 했는데요. 네. 사실 신 감독은 또 지방대 영남대 출신이고 또 선수 시절에 또 월드컵 무대를 한 번도 밟지는 못했는데요. 네. 또 프로축구에서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끈 그런 감독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네. 또 A대표팀 감독까지 맡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리더십이 나름대로 좀 독특하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40대 감독인 만큼 네. 또 이른바 형님 리더십을 펼치는데요. 예. 또 목욕탕에서 선수들과 또 냉탕과 온탕을 오가면서 또 술래잡기를 할 만큼 또 굉장히 격없이 지내고요. 예. 그리고 선수들이 또 여자친구와 다투면 또 신감독 방을 찾아가서 그 상담을 할 정도입니다. 예. 아, 저도 이런 미담을 좀 많이 만들어 놔야 되겠군요.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죠? 네. 예. 유현진 선수 오늘 출전 경기하는 걸 봤는데 왼쪽 발바닥에 저 타구를 맞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 선수가 또 최근에 그 경기 중에 그 타구의 왼발을 맞았고요. 네. 또 진단 결과 골절은 피했는데 그 여전히 통증이 남아 있어서 네. 또 10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랐고요. 네. 또 후반기에나 그 돌아올 예정입니다. 보통 미국 선수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중간에 저 개투 포기하고 몸부터 추스리는데 이건 너무 무리해서 던진 거 아닌가요? 계속 안타를 맞더라고요, 그 뒤에. 아,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이 교체로 물러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또 그 최근에 또 5선발도 경쟁 중이고 네. 또 본인이 의지를 밝혀서 또 이렇게 그 경기를 속행을 했는데요. 네. 또 다행히 그 부상 상황이 또 크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예. 또 잘 그 추스리고 복귀를 했으면 합니다. 예. 미국 프로야구가 내셔널 리그가 있고 아메리칸 리그가 있는데 이 양키스가 아메리칸 리그입니까? 내셔널 리그입니까? 내셔널 리그죠. 아, 뉴욕 양키스는 그 아메리칸 리그입니까? 그 최강 팀이고요. 네. 월드 시리즈를 또 27차례나 제패한 그러게요. 팀인데요. 예. 그 오늘 그 우리나라 최지만 선수가 또 뉴욕 양키스 산하 트리플 A에서 또 홈런 8개를 치면서 활약을 하면서 네. 또 메이저리그로 승격을 했고요. 네. 또 일루수를 그 맡을 전망입니다. 오, 얼마 전에 그 트리플 A에 있던 선수 한 사람이 바로 메이저리그로 올라가자마자 홈런 쳤잖아요. 네, 맞다. 황재균 선수가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예. 또 그 마이너리그에서 또 긴 고생을 하다가 네. 올라가자마자 데뷔전을 치렀고요. 네. 또 그 현재 뉴욕 양키스가 그 굉장히 강팀이긴 한데 네. 일루수 자리가 또 선수들의 부진과 또 부상으로 인해서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네. 황재균 선수처럼 또 기회를 잡았으면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LPGA 여자 프로 골퍼 중에서 유소연 선수가 있는데 아버지가 세금을 안 내서 13억인가요? 3억인가요? 3억 정도 냈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유소연 선수의 아버지 유모 씨가 또 2001년부터 16년간 내지 않았던 그 지방세 3억 1,600만 원을 예. 또 지난주에 납부를 했는데요. 예. 또 하지만 그 세금을 체납을 했고 또 예. 담당 조사관에게 또 협박 문자를 보낸 게 알려지면서 네. 또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됐고요. 네. 또 유소연 선수가 오늘 그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저도 백영은 선수를 비롯해서 LPGA에서 뛰었던 선수들 일부를 알고 있는데 하여튼 아버지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만 이런 추문이나 또는 파문에 좀 더 조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면 승부,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네, 팩트 진검 승부 트루맨 시간입니다. 시사인 고재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의 뉴스톱 김준일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거짓말. 요새 이슈가 워낙 많아서 고재일 기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기사거리가 많았을 건데요. 근데 주말은 좀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예. 머리를 좀 쉬려고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주중에 이 복잡한 머리를 주말까지 이어가면은 예. 그러면 좀 너무 소진되는 느낌이 들어서요. 아, 그렇군요. 김준일 팩트체크께서는 요새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길 이야기하는 중에 팩트 테러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팩트 폭탄. 예, 팩트 폭탄, 예. 테러 그런 말 많이 하죠. 예, 그런 것도 많이 보고 계십니까? 예, 가짜 뉴스가 한때는 유행했었으니까요. 그죠? 사실
그때만 유행한 게 아니라 지금도 유행하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대중의 관심에서 잘 이제 약간 벗어난 상태지만 굉장히 많은 잘못된 루머가 있어서요. 네. 그거 확인하는 데만 정말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 자, 오늘은 어제 북한이 발사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M이라고 하죠. 화성 14형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 두 분 전문가께서 워낙 다방면의 지식을 갖고 계시지만 또 군사 문제까지 이렇게 짚어주시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어제 북한의 조선중앙 이찬희 아나운서입니까? 여자 아나운서 이름이 CNN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이찬희라고. 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전문가 평가 이어서 듣고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 보도.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 시험 발사 성공.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4형은 저체 106 2017년 7월 4일 오전 9시 우리나라 서북부 지대에서 발사되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39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을 정확히 타격하였다. 이러한 도발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우리와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전면으로 거부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북한의 그 ICBM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ICBM의 지금 거리상 탄착거리를 형성하는 것은 레이드라인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북한의 ICBM이 대기권 재진입을 할 때 고열과 고충격을 견딜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해결됐느냐, 또 탄착 지점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정교함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느냐. 또 하나는 이제 핵의 소형화, 지금 북한 소형화를 이뤘다고 합니다만 그 ICBM의 탄두에 넣을 수 있는 소형화 기술, 이 부분들이 확보돼 있느냐. 여기에서는 아직은 조금은 그 북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완전히 확보됐다라고 한다면 뭐 레드라인은 넘어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레이드라인에 상당히 근접하는, 빠른 속도로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진 나라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핵보유국이 공식적으로 5나라, 이스라엘 포함한 비공식 나라까지 해서 8나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ICBM 가진 나라는 미국, 중국,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의 ICBM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아니고 사일로라고 하는 시야 갱도형 ICBM 발사대, 고정형 ICBM 발사대거든요. 그러면 이동식 미사일 ICBM을 가진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지금 이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정말 대단한 어떤 능력이고요. 자, 북한 주장부터 한번 이제 팩트 체크 해볼까 합니다. 먼저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화성 14형. 왜 이름을 화성 14형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그 화성 14형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그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화성 12형이 이제 발사됐었죠. 그런데 그것과 성격이 상당히 다른데 이게 이제 KN 계열의 어떤 미사일과 성격이 비슷했는데 이 화성 14형으로 붙인 거에 대해서 이 북한이 이제 계속 실패하는 어떤 그 모습을 좀 감추고 이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해석이 약간 좀 분분하더라고요. 그 사거리가 좀 미사일은 사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모양이죠?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뭐 이거를 중거리라고 하기도 하고 중거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영어로는 미디엄 레인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미디엇 레인지가 있고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제 북한이 쏜 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인터컨티넨탈이라고 해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보통 이제 5,000km 이상을 날아가는 미사일들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요. 이제 의미가 이번에 좀 있는 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제 화성 12호라든지 5월 14일 날 쐈던 그 전에 북한이 쐈던 것들은 대부분 5,000km를 넘지를 못했습니다. 사거리가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비행 거리가 4,500km 내외 이 정도여서 이제 미국을 타격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의 주장대로 9,000km라면은 이게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제 미국까지 거리를 좀 따져보면은요, 워싱턴까지는 17,700km라서 워싱턴까지는 안 닿는데 샌프란시스코가 8,600km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게 날아간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샌프란시스코까지는 사정권 안에, LA나 샌프란시스코는 사정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미국이 좀 실질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전 어떤 미사일 발사하고는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미사일을 구분할 때 이제 우리는 사거리를 일단은 이제 제일 중시하는 것 같은데 또 살펴봐야 할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제 그 신인균 씨 인터뷰에서도 고정형이냐 이동형이냐 따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어떤 그 폭격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좀 해냈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엔진을 액체 엔진으로 하느냐 고체 엔진으로 하느냐 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무수단 미사일 계열에서 이 지금 성능 향상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장 멀리 발사할 수 있었던 미사일이 이제 무수단 미사일로 이제 5,000km 좀 내외를 해서 괌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없다 이제 그 정도 논란이 되는 이제 무수단 미사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엔진을 향상시키느냐 보면은 그 무수단 미사일이 실패하니까 북극성 계열 로켓 미사일을 상당히 공을 들였거든요. 근데 북극성 계열은 고체 엔진입니다. 근데 이번에 전문가들이 이제 좀 추론하기로는 백두 엔진이라고 하는 이제 80톤급 액체 엔진의 이 개발을 박차를 가했는데 그게 어떤 성과를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이번에 고각 발사를 해서 상당히 2,800km를 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려올 때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그때 이 속도가 마하 20이 음속으로 20이 넘고 그리고 또 온도가 7,000도 이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그런데 지금까지의 분석으로는 그 뒤에 궤도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계속 정상 궤도를 그리느냐로 성공 여부를 보는데 그 부분이 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성공하려면은 일정한 비율로 식마라는 그 앞부분이 계속 달아서 일정한 비율로 달아서 그래서 탄두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 여러 지점들을 봤을 때 기존의 어떤 그 실험들과는 정말 다른 비약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발표하기를 미국 본토까지는 안 된다, 아직 아니다라고 이제 그 정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ICBM이라는 거는 미국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5,500km는 넘었다라고 보는데, 아까 김준일 팩트체커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던 그 이제 본토, 그 부분에 약간 이론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까지 조금 주장하기로는, 그 본토 한 8,600km 정도 될 텐데, 거기까지는 안 닿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어제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방금 우리 고재열 기자하고 김준일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대륙간 탄도탄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해를 좀 도와드리고자 하면 두 분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미사일은 사거리에 따라서 이제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뭐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모양입니다. 스커트나 화성을 붙이는 이름엔 보통 그 단거리 미사일이고요. 이거 한 500km 이내 북한 미사일이고 중거리 한 500km에서 1,500km 가는 거는 주로 노동 이름을 붙습니다. 노동 1호, 노동 2호 이런 식으로 스커드 미사일 계통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중장거리 미사일은 대포동, 북극성, 무수단 요 세 종류의 이름을 붙이고 오늘 그저께 발사 실험했던 ICBM으로는 화성 14형을 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름에서 이게 중거리다, 단거리다, 장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대포동 은하 로켓은 10,000km 이상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네요. 북한에서는. 자, 우리 국방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대륙간 탄도탄이 성공이다, 실패다? 일단 국방부는 이 미사일이 ICBM인 거는 인정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이게 아까 전에 뭐 앞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위협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점검해야 될 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기권 진입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들어오느냐. 이제 핵탄두라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소형화를 실제로 시켜서 탑재를 하는 게 가능하느냐. 이거 소형화는 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핵을 개발하는 것과는 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직 실질적인 위협이 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국방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방부의 입장과 함께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4부에서 돌아와서 이야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